그러면 시작합니다. 왕위 등극과 동시에 거대한 전쟁을 맞이한 앤은 말버러 공작의 활약과 함께 영국의 연전연승을 이끌어냈으며 당파 정치에 이은 제한왕정의 발달과 더불어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그녀의 최대 업적이 되는 동시에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7세기 후반, 앤의 즉위 이전 영국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양 진출과 식민지 개척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잉글랜드와 달리 제임스 1세 이후 잉글랜드와 동군연합으로 묶여있던 스코틀랜드의 경우 1인당 부를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와 무려 5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매우 가난한 실정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같은 왕을 섬기던 스코틀랜드 역시 본디 잉글랜드의 무역 제국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크로멜 시절 동군연합이 끊어지면서 독립하려던 그들을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자신들의 지배하에 붙잡아 둔 것처럼 잉글랜드는 그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사코 자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급기야 크로멜과 찰스 2세 때 시행된 항해 조례에서조차 스코틀랜드만은 마치 외국 취급하듯 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등 한결같은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 잉글랜드의 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그들만의 식민지를 건설해야 함을 깨달은 스코틀랜드는 1695년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를 본딴 아프리카 인도 무역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와 남미의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다리엔 지방의 스코틀랜드인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건설, 즉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의 거점 형성을 추진한 다리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창한 계획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너무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탓인지 열악한 기후 조건에다 전염병 유행, 스코틀랜드산 모직물에 대한 원주민들의 무관심은 물론 아메리카의 실세이자 개신교의 적대적인 카톨릭 세력, 파나마 내 스페인 제국군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다리엔 내 스코틀랜드인들을 공격함에 따라 국가적인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진 이 대모험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90년대 불운한 7년으로 불리는 엄청난 가뭄이 본토를 강타한 것은 물론 자코바이트로부터 비롯된 반란 및 내전이 발생, 잉글랜드로부터 철저한 진압과 탄압이 이루어짐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유력 귀족 가문과 도시 대부분이 파산 혹은 파산 직전에 몰리는 등 국가적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단순 동군연합이 아닌 잉글랜드와의 법적 통합을 이루어 그들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스코틀랜드의 부채를 떠맡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잉글랜드는 초기 그들과의 통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이에 깊은 고민에 빠진 스코틀랜드가 끝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으니 그것은 바로 보장법을 제정해 앤 여왕의 사망 시 스코틀랜드 의회가 독자적으로 계승자를 선택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즉 잉글랜드가 사전에 상호 간의 무역 자유와 장로교의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스코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가 선택한 인물과 다른 인물을 계승자로 선택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그 말은즉슨 대륙에 살아있는 앤의 이복 동생이자 카톨릭 교도인 제임스 에드워드의 복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었으니 이것은 결국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게 영구적인 적대 혹은 상호 무역을 보증할 완전 통합 중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최후의 수를 던져받은 앤 여왕과 잉글랜드 정부는 긴밀한 논의를 거쳐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 중 끝내 후자를 선택했고 통합협의회를 거쳐 마침내 통합법이 발의됨에 따라 더 이상 동군연합이 아닌 피와 눈물의 역사를 공유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역사적인 통합, 즉 통합왕국이 출범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국의 사실상의 모태가 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껏 한 명의 왕 아래 두 개의 의회를 운영해온 양국은 이제부터 한 명의 왕 아래 한 개의 의회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정치적 독립을 이룬 대신 잉글랜드 및 그들의 식민지와의 교육의 자유를 획득한 스코틀랜드는 최초 요구대로 그들 고유의 법체계와 장로교의 전통을 유지한 한편 머지않아 산업혁명기를 맞이하면서 영국이 점차 대영제국의 시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역사에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어낸 앤 여왕은 이후로는 나올 수 없는 잉글랜드 혹은 스코틀랜드만의 왕이 아닌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서 그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이후 다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한창이던 때로 돌아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심을 잃은 휘그당을 몰아내고 끝내 정권을 잡은 토리당은 여왕이 점차 늙고 허약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옛날 그들의 탄생 유래 즉 카톨릭교도인 제임스 2세의 즉위를 지지했던 과거의 날들이 떠오르듯 특별한 뜻을 품고 명예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제임스 2세의 아들이자 여왕의 이복 동생 프랑스에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왕의 즉위 이전 선왕에 의해 개신교도만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왕위 계승법이 통과되었던 만큼 제임스 에드워드가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이상 왕위 계승은 결국 독일의 하노버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토리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혹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며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 여왕의 생애 끝자락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을까요? 떠나간 자녀들을 기리며 조국의 영광을 꿈꾸었던 여왕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5대에 걸쳐 달려온 스튜어트 왕조에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